자, 반갑습니다. 2026년 4월 26일 디너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이야기할 거는 형님들이 F와 감성과 T를 좀 넘나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신줄 단단히 내야 됩니다. 첫째, 조금 제가 잔소리부터 하고 시작을 하자면은 정치라는 거는 형님들, 제가 이거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정치는 바둑으로 보셔야 돼요. 말 그대로 전략과 전술. 정치라는 거는 수싸움이란 말이에요. 상대가 굉장히 비열한 방법을 쓰더라도 그걸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는 형님들이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감정을 집어넣어서 감정으로 그걸 받아들여 버리면은 형님들 지는 거예요. 왜 보수가 질 수밖에 없냐? 그런 곳에 반드시 감정을 개입시킵니다. 그러면 왜 안 해주냐? 왜 저걸 저러고 있냐? 왜 그런 말을 하냐? 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소한 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버리면 이 정치판이 안 풀려요. 그렇다고 뭐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최소한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정도로 넓게 바라보려면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해야 돼요. 그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수싸움으로 봐야 돼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 형님들이 아무리 욕하고 바락질 해봐야 법 테두리 내에서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 법사위가 국정감사 같은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형님들이 봤을 때 야 이거는 위법한 거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위법이에요. 재판에 개입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은 왜 제가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자리는 국회의원들에게 면책 특권이 부여되는 자리. 자, 법 안에 있죠. 그러니까 형님들이 그런 걸로 분노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비판하고 하는 거는 괜찮아. 하지만 감정적인 접근을 하는 순간 형님들은 지는 거야. 토론하다가 화내면 지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조금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요. 제가 왜 국민의힘을 끊임없이 자꾸 비판을 하냐면은 그 면책 특권의 자리에서 같이 싸워야 될 국회의원들이 너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싸울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같은 면책 특권을 가지고 싸우는데 누구는 거기에서 공자왈 맹자왈하고 앉아있다는 거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지네들이 싸워야지. 지네들은 놀고 있고 왜 국민이 싸워야 돼? 형님들이 화를 자꾸 내고 그렇게 감정적이 되면은 제가 형님들에게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지만 형님들 가까운 정신과 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요즘은 정신과 치료 좀 받으셔야 돼요. 상담 좀 받아보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진짜 형님들 이게 누적되면은 화병 생겨요. 화병. 요즘은 저도 정신과 다닙니다. 가끔씩 집사람한테 뭐 잔소리를 많이 듣거나 안 그러면 내가 그 거래처 사장하고 뭔가 대화가 안 되거나 막히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저도 정신과 가요. 요즘은 정신과 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 흠이 아니라니까. 갔다 오고 나면은 정말 마음이 편해집니다. 형님들. 진짜로. 그런 게 필요해요. 현대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형님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이 싸움은 긴 싸움이 된다고. 긴 싸움이 되니까 형님들 무장을 단단히 해야 돼요. 피로도가 몰려오면은 좀 며칠 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력 질주 100m 선수가 마라톤을 뛸 수 없습니다. 형님들은 급발진하고 도파민만 찾아다니는 단거리 선수들이란 말이야. 좌파들 같이 장거리를 달려본 적이 없다고.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에요. 하지만 형님들이 페이스를 잘 지켜줘야지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자, 파이팅. 자, 오늘 첫 번째는요. 민주당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민주당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별거 없습니다. 형님들이 지금 민주당 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요걸 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형님들이 놓치고 계시는 것도 있을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금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지금 뭐 국정조사까지 하면서 어마무시하게 지금 판을 키워놨어요. 그죠? 그런데 형님들 잘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국정조사 관련한 뉴스가 싹 사라져. 공소 취소 관련 뉴스들이 싹 사라졌어. 무섭지 않습니까? 국정조사로 이게 이 정도로 끝났으면은 거기에 대한 후속 보도라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후속 보도가 안 나와. 그러고 끝났어. 지들끼리 뭘 하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언론 보도는 거기에서 끝나버렸어요. The end. 후속 보도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자, 제가 이걸 나름 그냥 분석하고 제 의견을 좀 덧붙이자면은, 자, 친명계들이 이재명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즉 이재명에게 내가 이 정도로 너에게 충성한다. 제가 정치인들은 뭐라 그랬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애들이 아니고 이익 집단이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정치. 기업들을 옥죄고 그들로부터 로비를 받고 그리고 그걸로 서로 나눠먹는 이익 집단. 그 이익 집단이라고 했는데, 자, 친명계, 이재명에게 충성하는 충성파들이 자기네들이 이재명 공소 취소라는 희한한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여론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 왜? 중국인들 무비자 지금 해놨잖아. 한국말 잘하는 중국인들 여론 조성에 참여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여론을 좀 뒤집어 보려고 했던 거야. 근데 그 과거에도 대장동 국정조사를 한번 했었죠. 그때도 이제 시도를 했었죠. 그때도 이재명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대장동 국정조사를 접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재명은 무죄다라는 프레임으로 그 대장동 국정조사를 한번 하려고 하다가 이재명의 이름이 너무 많이 언급되니까 야 이거는 유리한 것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 대선에. 그래서 접었다고 한번. 접고 나서 그 다음에 했던 게 이번 일이에요. 자, 이미 이제 이재명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름이 많이 언급이 되더라도 별로 타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친명계들이 이재명 공소 취소 모임이란 걸 만들고 여론의 간을 본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생겨. 바로 이번 이재명의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서 그냥 가만 놔뒀으면 되는데, 이걸 그냥 가만 놔뒀으면 되는데, 그러면 그냥 이재명을 추종하는 정치인들끼리 모인 걸로 될 건데, 이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정청래가 탁 들어옵니다. 친명계가 추진하던 이 흐름을 정청래가 당 차원에서 공소 취소를 관리해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 차원에서 공소취소 특위를 만들어버립니다. TF팀을 만들어버립니다. 태스크포스. 특위를 만들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은 이재명을 추종하는 정치인들의 소모임이었는데 이재명의 공소취소를 당 차원에서 개입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그동안 이재명의 공소취소 모임의 친명계들이 주도가 되어서 이재명의 공소취소를 끌고 갔다면 정청래가 TF팀을 구성하고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흐름이 친명에서 반명인 정청래 시기하면서 반명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가 버린. 그러니까 친명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린. 전체적인 컨트롤을 당 차원에서 해버리니까 모든 게 정청래가 지시하에 이루어지게 된.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깝깝해지는 거야 이제. 그리고 친명들은 어때? 당 대표가 까라면 까야 되는데 당 대표가 개입을 해버렸는데 그럼 지들끼리 사바사바 하던 거를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야. 쉽게 말하면은 친명들이 저 반지하 창고에서 은밀하게 진행하던 걸 정청래가 양지로 끌어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친명들이 어버버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손발도 안 맞고, 그리고 지들끼리 은밀히 진행하던 게 잘못하면은 이게 위법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정청래한테 자기네들이 하는 속 깊은 속을 꺼내 보이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정청래가 주도를 하게 되니까 정청래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뭘 했어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한 거야 정청래가. 그런데 마침 법사위원장이 서영교가 됐네. 환장하는 거지. 국정조사 내내 서영교 하는 거 보면은 친명들 의원님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걸 왜 지가 물어봐? 아니 저걸 왜 저러냐고. 아니 저거는 검사들이나 해야 될 질문을 왜 지가 하고 있어? 아니 지가 왜 확인사살을 시키고 있어? 아니 지가 왜 저렇게 무리수를 둬? 그렇게 된 거야. 결국은 이게 개파 차원에서 끝이 나야 될 문제였는데 이거를 정청래가 개파 차원이 아니고 당 차원으로 움직여버린 거지. 왜? 차기 당대표 선거가 있으니까. 결국은 친명계들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친명계들이 무리하게 하고 있다, 구라였다, 가짜였다가 다 밝혀졌죠. 그러면 뭐가 돼? 아니 친명계들이 맞다고 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을 했는데 막상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보니 친명계들이 주장한 내용과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니 얘들이 민주당 망하게 하려고 했나? 민주당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지금 엉터리로 저걸 했나? 그럼 당대표 입장에는 얼마나 난처해질까? 확실히 선을 그어버린 거야. 그리고 형님들 한번 봐봐봐. 김어준, 정청래, 그리고 친문그룹, 이들과 이재명은요 원래 관계가 안 좋아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어르렁거리는 관계죠. 그러니까 이번에 국정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선이 그어져 버렸어요. 많은 분들은 서영교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막 흥분해서 서영교 욕하고 이러는. 내가 그랬잖아.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영교 잘한다고 응원을 해줬어야지. 서영교를 화낼 게 아니고 보수의 시어머니 서영교, 보수의 장모님 서영교. 그러면은 형님들이 그걸 몰라. 그러면은 서영교도 병신되는 거고, 민주당 지지자들 부들부들 거릴 거란 말이야. 아니 보수의 시어머니, 보수의 장모님 하면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부들부들, 서영교도 부들부들. 그 좋은 떡밥을 놔두고 서영교를 저거가 부들부들 거리면서 까고 있어. 이 1타3피를 지들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서영교 욕하고 뭐 저런 자가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나? 저런 자가 뭐니? 저런 자가 도대체 몇 년생이야? 싸울 줄도 모르고 감정 제어도 안 되고 생각도 없고. 자, 서영교를 그렇게 보수의 시어머니, 보수의 장모님이라 하면은 가장 분노할 게 누구야? 가장 분노하는 거는 민주당 지지자야. 지들도 안단 말이야. 서영교가 멍청한 짓 한 거. 그러니까 더 부들부들거리게 돼 있다고. 근데 왜 보수가 부들부들거리고 있어? 공격을 해야지. 공격을 하는 게 서영교한테 욕한다고 그게 공격이 아니야. 이 답답한 양반들아. 아휴, 진짜 답답하다 진짜. 그러니까 이 형님들이 싸울 줄을 몰라. 싸우는 방법을 좀 배우면 되고. 왜냐면 여당인 때와 야당은 틀리거든. 수성과 공성은 틀리단 말이야. 지키는 거하고 공격은 다른 거야. 그런데 맨날 수성하던 사람이 지금 공격이라는 포지션에 섰는데 공격을 1차원적인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안타깝다. 자, 정청래 입장에서는요 이번에 그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당해 그 특위로
TF로 만들어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어떤 국민의, 그러니까 좌우를 관계없이 지탄을 받더라도 그 대상은요 형님들 결국 이재명이 돼요. 정청래는 손해볼 게 없는 거야. 당 차원에서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가지고 이재명 공소 취소를 띄웠단 말이야. 그러면은 야 정청래가 이재명 공소 취소해 줄래 했어, 민주당이 취소해 줄래 했어, 이게 아니야. 결국 마지막에 다 인수분해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하나 유일무이하게 남는 게 이재명이라고. 결국 모든 이슈를 이재명이 다 빨아먹게 돼 있어. 그러면 정청래는 모든 욕을 이재명이가 먹게 만드는 역할을 한 거야. 촉매. 그 연결고리가 정청래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정청래는 이재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냐? 이재명 공소 취소를 도와주기 위해서 정청래가 당 차원에서 대응한 거야?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재명을 밀기는 거야. 대놓고 먹이는 거야 이게. 결국 정청래는 이재명이 모든 욕을 다 먹기 때문에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 대신에 민주당 내에서는 숨어있는, 즉 민주당 170명 중에 숨어있는 이재명 지지자들. 야 어떤 새끼가 나 지지하는 척하면서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지, 어떤 새끼가 양다리 걸치고 있지, 어떤 새끼가 줄타기 하고 있지. 오히려 민주당 내에 정적을 골라내는데 이번 TF는 정청래에게 신의 한 수였다. 결국 이번 정청래의 이재명 공소 취소를 당 차원에서 TF를 구성해서 특위를 운영한 거는 누가 친명인지 명확하게 선가르기가 필요했다. 피하 식별을 하기 위한. 왜? 2달 뒤에 전당대회야. 이건 제가 오래전부터 했던 이야기죠. 그러면은 정청래는 그냥 이게 의도된 거잖아, 그지? 의도된 건데 마치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이 미필적 고의. 정청래는 미필적 고의야. 나는 이재명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역효과가 났네? 나 이재명을 위해서 했지.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미필적 고의. 이게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형님들 제가 이야기해 드릴까요? 자, 5월이 지나면은요, 빠르면 5월일 수도 있어요. 이재명에 대한 쉴드가 형님들이 체감할 정도로 이재명에 대한 쉴드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나 이런 내용보다는 뭔가 정책, 민생 쪽으로 포커싱이 바뀔 거예요. 한번 두고 보세요. 형님들이 느낄 정도로 야 저걸 실드를 안 쳐준다고? 아니죠. 당연히 민주당이 저거는 실드를 쳐줘야 되는데 야 민주당 뭐 무슨 일 있냐? 형님들이 느낄 정도의 그런 변화가 생길 겁니다. 빠르면 5월부터 생길 거예요. 그리고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민주당이 이기든 국민의힘이 이기든 그건 의미가 없어요. 6.3 지방선거는 내수용이에요. 국내용. 하지만은 밖에서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당연하지. 왜냐면 지금 형님들 봐봐. 지금 이 파업이 형님들 일찍들 파업 이거 노란봉투법 파업하고 있는 거 이거 지금 응원하는 줄 아세요? 얘들 지금 배 아파 뒤지려 그래요. 형님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 일찍들이 지금 삼성이나 SK, 현대자동차 성과급 받는 거 그것 때문에 배 아파 뒤질려 그래요. 안 좋아한다고 그걸. 그것 때문에 지금 부들부들 거리고 있다고. 응?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전세 시장이 아파트가 주 전세 시장이었는데 아파트 전세 물건이 사라져. 그리고 이 전세가 어느 쪽으로 흘러갔느냐? 바로 전세 사기가 많은 빌라 쪽으로 전세가 다 흘러가. 아파트 전세 물건이 싹 사라지고 있어. 그리고 그 전세가 다시 부활을 꿈꾸는 곳이 어디다?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빌라가 전세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이걸 체감하게 된다니까 이제. 그럼 아파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월세로 가야 돼. 이걸 이제 일찍들이 체감을 할 시기가 온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4, 5, 6월이 되면은 일찍들이 그동안 이재명이 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즉 몸으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 물가 모든 게 4, 5, 6월이면은 게임이 끝난다. 얘네들은 징징거리지도 못해. 얘네들은 무조건 이재명 잘한다고 해야 돼. 그렇지만 저녁에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는 이재명 이 새끼 첫 뽑아줬더만 퇴직금도 연금으로 받게 생기고 지금 처음에 퇴직금 연금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여론에 존나 두드려 맞고 어떻게 했어요? 선택할 수 있게 해준댔죠. 일시불과 연금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반은 일시불로 받고 반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혹은 전체를 다 일시불로 받거나 안 그러면 전체를 다 연금으로 돌릴 수 있게 해주겠다. 폭넓게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 전 금액을 연금으로 하는 거에만 몰빵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고 있어요. 물론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우리 일찍 형님들 좆됐어요. 정부에서 자영업 하라는데 자영업을 할 수가 없어. 퇴직금이 나와야 자영업을 하지. 그리고 주식으로 주식 코스피 6천 제가 어저께 장례식장 아랫게 금요일날 커피데이 날 커피 마시면서 옆 테이블에서 하는 소리. 아니 코스피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왜 돈을 꼬라.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해서
돈 많이 버는 것 같죠 형님들. 실상은 다 때려박았어. 다 꼬라박았어. 실상은 계좌가 반동갈이라고 지금.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이사를 가거나 그죠? 차를 바꾸거나 뭐 소비가 늘거나 뭐가 있어야 되잖아. 다 돈 다 뜨는데 집 사는 놈도 없고 차 바꾸는 놈도 없고 백화점 아울렛 매출은 코스피 2,500일 때나 3,000일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고 오히려 줄었고 그 돈이 다 어디 갔어? 그러니까 좌빨 새끼들은 그냥 주둥아리만 쳐 벌리면 구라야. 이 새끼들은 아무것도 증명을 못해. 젊은 친구들이 하는 거 있잖아. 왜? 인정 자체를 못해. 얘네들은 왜? 다 구라니까. 아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국민들은 점점 재산이 지금 늘고 있어. 왜?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삼성이나 이런 데 묻어놓으면 그냥 쭉 꾸준히 묻어놓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런데 일찍들은 어떤 성향이냐면은 야 누가 그러는데 이거 좋다더라 하면은 막 붕붕붕붕 올라가 있거든. 와 이거 하면은 금방 뻥튀기 시키겠네. 그래가 돈 넣어. 네가 사면 어떻게 돼? 당연히 떨어지지. 건물에 들어갔으니. 그걸 반동간이 나는 거야. 얘네들은 그런 애들이야. 그냥 말 그대로 도박을 하는 거야. 주식판에서. 돈 몇 푼 버는 애들은 지가 주식을 잘해서 돈을 벌었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런 애들이 결국은 다 깡통 찬다. 이런 애들을 상대로 우리 늙은 형님들이 싸우고 있는 거야. 대화가 되니? 그런 애들을 교화시키고 설득시키자고 뭐 이런 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뭐 대한민국은 무엇이 어쩌고 이재명이 과거에 뭐 이랬고 저랬고 민주당이 이랬고 저랬고 그렇게 구구절절 길게 써봐야 그거 읽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딴 소리를 하니까 보수는 꼰대라 하고 보수 욕이나 먹이는 거야. 그냥 약오르징 이라면 끝이야. 아유 진짜 막 보면은 채팅창이나 댓글 보면은 아우 진짜 속된 말로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쉰내가 철철철철 납니다 진짜. 그따위 글 쓰지 마세요 채팅창에.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 이씨. 아니 지가 알면 얼마나 한다고. 왜 가르치려고 들어. 왜 유튜브에서나 들은 소리 찌꺼리고 있으면서. 진짜 형님들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하등에 도움 안 됩니다. 제가 드립 치는 법을 배우라 그러잖아. 짧고 간결하게 쓰면 돼요. 약오르지 120% 300% 480% 그것만 딱 써. 그것만 쓰면 얘들은 상상을 할 거 아니야. 좌파들은 F가 많아요 형님들. 얘네들은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580%야 제가 1,000만 원을 투자해도 뭐 수익률이 5,800%면 거의 7,000에 가깝게 되네. 와 씨발 나는 형님들은 그냥 580%만 쓴 거야. 쟤네들이 특기가 뭐야? 망상이잖아 망상. 그 망상을 하게 떡밥만 던져주란 말이야. 내가 580%를 꼬랐는지 580%를 땄는지. 근데 얘들은 꼬랐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지 혼자 머릿속으로 와 나도 투자했으면 내가 그때 했으면 야 그때 6만 원대 내가 삼성에 넣어놨으면 지 혼자 자괴감에 빠지고 지 혼자 패배의식에 빠지도록 그냥 그렇게만 던져버려. 원래 좌파들은 상상력이 풍부해. 지 좆대로 생각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게 냅두란 말이야. 뭘 가르치고 구구절절 뭐시 어쩌고 내가 얼마에 진입해서 얼마 몇 프로에서 몇만 원 벌었네. 그렇게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고 좌파들을 상대할 때는. 쉬운 예로 야 나는 벤츠 타는데 넌 아직까지 산타페 타냐? 내가 벤츠 A 클래스를 타든지 C 클래스를 타는지 B 클래스를 타는지 E 클래스를 타는지 S 클래스를 타는지 알바노잖아. 야 나는 벤츠 타는데 니는 뭐하냐? 내가 새 차를 타는지 중고차를 타는지 알바노잖아. 그럼 지 혼자 상상하게 두란 말이야. 그럼 좌파들은 최고로 맥시멈으로 생각한다고. 아유 저 새끼 A 클래스는 어디 중고로 타겠지. 근데 집에 가서는 어떻게 자려고 누워가지고는 와 웃자 그 새끼 씨발 S 클래스 타는 거 아니야? 와 S 클래스 유튜브에 또 검색해본다. S 클래스 성차가 S 클래스 리스 S클래스 중고차 연봉 1억 대도 S클래스 못하 이 새끼야. 사람은 이렇게 놀리는 거야 이 양반들아. 좀 형님들은 좌파들을 너무 몰라요. 내가 그랬잖아. 그들의 관점에서 보라니까. 걔네들은 앞에서는 존나 강한 척해. 근데 돌아서서는 뭐해? 야 A 클래스 B 클래스 중 C 클래스 중 E 클래스 중고 S 클래스 중고. 지 혼자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형님들이 답을 다 줘버리면은 쟤네들은 생각을 안 해. 에이 그 구라치네 정신상리 해버리는 거야. 그렇지만은 쟤네들에게는 떡밥만 던져주면 돼. 그럼 지들끼리 그 떡밥 가지고 상상의 회로를 돌리는 거야. 형님들이 너무 싸울 줄을 모른다. 우파들한테는 논리적으로 싸우면 돼요. 왜? 우파들은 논리적으로 먹힌단 말이야 말이. 아무리 레민 같은 관짝 형님들도 논리적으로 딱딱딱 맞죠? 그죠? 자 윤어게인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존경합니까? 존경해. 부정선거 맞습니까? 맞다 생각해. 중국 싫죠? 트럼프 좋죠? 그런데 왜 국힘 지지해요? 그게 그래도 대안이 없잖아. 자 대안은 형님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대안은 정치인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대안을 안 만들잖아요. 그럼 대안이 없는 거잖아. 그 대안을 형님들이 원하는 대안을 안 만들어주는 정당이 진짜 보수 정당이 맞아요? 미국 트럼프나 트럼프 측근, 트럼프 정부에서는 윤어게인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는 자유와 혁신당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반 트럼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친미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면은 이 형님들도 할 말이 없어. 야 그렇다고 우리가 국민의힘을 버릴 순 없잖아. 이 반응이 나와야 맞아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어레 입장에서 살아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돼.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고. 대화가 된단 말이야.
막상 1대1로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면. 근데 좌파들은 이런 대화가 안 돼, 형님들. 그 좌파들을 갱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범죄자들이 징역 가죠. 징역 살고 나오면 갱생될 것 같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징역이라는 별, 우리가 별 단다 그러죠, 언어로. 이 별이 훈장이야. 이들에게는 무궁화 훈장하고 똑같은 거야. 야, 내가 전과매범인데. 사기, 절도, 특수폭행, 특수절도, 일반 절도, 성추행, 중강간 이런 걸로 가갖고 주고 전부 다 뭐라 그러는지 알아? 이 새끼들 기소장 받아보면은 형님들 구속돼 있는 놈들 기소장 구치소로 날라오거든요. 기소장 보면은 전부 야, 너 왜 뭐 때문에 왔어? 그러니까 폭력으로 왔는데요. 사람 때려서 왔는데요. 이 지랄해. 근데 마장에 기소장 오는 거 딱 뺏어가 보지. 보면 전부 이 새끼들 중강간, 강간미수, 사기 이따위 짓거리로 들어와. 존나 추접한 거. 물론 그건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알지. 기소장 오면은 뻔히 답이 이게 네가 뭔 죄를 짓고 왔는지 기소장에 딱 나오는데도 끝까지 거짓말해. 지들도 쪽팔리는 거지. 그런 애들이 대부분 좌파야. 그래서 좌파들을 형님들 갱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콩밭에 던져놔도 나올 놈은 알아서 기어 나온다고. 아무리 민주당에 뇌가 녹아 있어도 어느 순간 나올 놈들은 지 스스로 깨고 나옵니다. 알을 깨고 나온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밖에서 알을 깨줄 필요는 없어요. 좌파들이 야, 우파 말이 맞구나 하고 느끼서 정신 차린 놈이 없어. 와, 이 새끼들 국힘보다 더한 새끼들이네. 지들이 당해보고 지들 재산을 뺏겨보고 지 밥그릇을 뺏기고 지 주머니에 있는 돈을 뺏겨야지. 와, 이 새끼들 족같네 이러면서 나온단 말이야. 얘네들은 말로 정신 사상 교육으로 다듬어질 수 있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야. 교화가 되는 애들이 아니라고. 그런 애들 붙들고 맨날 야, 너 그런 이재명 지지하는 거 그게 정상이냐? 지들 입장에서는 정상이야. 그게. 이게 과정이 그래. 완전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듯이. 그런데 어느 날 지 주머니에 있는 돈 뺏기고 아니 와, 지원금 준대. 20만 원, 10만 원 받았어. 근데 물가가 올랐네. 기름값이 올랐네? 이것도 올랐네? 저것도 올랐네? 뭐야 이거 돈 20만 원 30만 원 주고 지금 물가가 이게 뭐야? 그리고 똑같은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데 저번 달보다 이번 달이 뭔가 저번 달보다는 생활이 팍팍해지고 있어. 야, 저번 달에는 오렌지를 3박스를 샀는데 이번 달에는 2박스밖에 못 사네? 이게 왜 이래? 내 월급은 변함이 없는데? 이런 물가가 계속 치솟는 게 점점 누적되고 점점 자기 생활이 어려워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셋집은 구할 수가 없고 그런데 전세 있다는데 대부분이 다 빌라고 졸지에 아파트에서 빌라로 좌천되게 생겼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이탈자가 생기는 거야. 형님들 문제가 그거야. 우파가 점점 좌파화 되는 게 아니야. 원래 대한민국 사람들은 뼛속 깊숙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니까. 실제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소중함과 자유시장 경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에 깨어있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에는. 형님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 애초에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누구보다도 뒤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사랑하는 나라예요. 나와 다른 소리를 하면 어떡해? 욕하잖아. 집단으로 몰려와서. 그게 전체주의야. 선동가들이 선동을 하면은 거기에 우 몰려가서 논리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스피커, 즉 그 사람의 입만 보고 있는 거야. 그게 사회주의식 선동이잖아.